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19 중국 갑조 리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동훈 구단의 바둑을 준비를 했는데요. 네, 이동훈 구단 저희가 사실 갑조리그 중계할 때 그렇게 많은 대국을 중계를 보여드리진 못했어요. 하지만 항상 성적이 굉장히 좋잖아요. 네. 오늘 대국을 좀 보면서 이동훈 선수가 갑조리그에서 어떤 내용의 바둑을 보여주길래 이렇게 성적이 좋은지 좀 이런 거를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대국에 앞서 중국 갑조 리그가 어떤 대회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주최 주간은 중국 기원이고요. 참가팀은 총 16개 팀입니다. 대회 일정은 4월부터 12월, 8개월간 총 15라운드로 진행이 됩니다. 네, 매 라운드 4경기로 진행이 되고요. 승리팀은 승점 3점, 하지만 2대2 동점이 되었을 시에는 주장전 승리팀이 2점을 가져가고 패배팀이 1점을 획득합니다. 네, 제한 시간은 주장전 및 장고전이 2시간 25분, 1분 초읽기 5회가 주어지고요. 특기전은 30초 초읽기, 생각시간 1분 10회가 주어집니다. 주전 한국 선수들인데요. 박정환 구단이 2연승 후 2연패로 좋지 못하고요. 신진서 구단은 역시 성적이 좋습니다. 네, 이동훈 선수 같은 경우는 역시 갑조리그에서 항상 좋은 모습 보여주고요. 김지석 선수가 작년에 굉장히 좋았다가 올해 스타트가 좀 많이 꼬였습니다. 하지만 4라운드 때 승리를 거두면서 연패를 끊었습니다. 4라운드 한국 선수들 결과인데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김지석 구단은 오래간만에 승리를 거뒀고요. 네. 박정환 구단, 신진서 구단 모두 패하고 또 신민준 선수와 변상희 선수도 패배를 했어요. 네, 조금 충분히 이겨줄 만한 오더라고 생각했는데 패배가 좀 아쉬웠고요. 이동훈 선수는 구리 구단에게 이동훈 선수답지 않은 화끈한 바둑으로 대마를 잡으면서 쾌승을 거뒀습니다. 순위표인데요. 일단 김명훈 선수가 속해 있는 중심 베이징 선두에 앞서 나가있고요. 전년도 우승팀 장수팀이 2등을 잇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딱 멤버만 봐도 강팀이라고 느껴지는 수보 상조팀이 지금 3위에 랭크가 되어 있고 아직까지 뭐 초반이긴 하지만 그래도 전년도에 이제 성적이 좋았던 팀들이 상위권에 많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텐진 팀이 두 팀이 하위권에 쳐져 있는데요. 이제 최하위 팀 같은 경우에는 조금 텐진 팀의 두 번째 팀 같은 느낌이거든요. 네, 그렇죠. 전력이 그렇게 강한 팀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예상할 만한 성적이긴 합니다만 상위싱 쉐어라고 있는 그 텐진 팀이 하위권에 쳐져 있는 건 조금 의외이긴 합니다. 네, 아직까지는 초반이고요. 탕일신과 셰어라우가 속해 있는 저 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은 중위권까지는 최소한 올라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 네, 5라운드 오더입니다. 이동훈 선수와 통몽청 선수가 주장전에서 이거는 이제 김지석 선수가 또 오광현 선수와 속기에 만난 부분은 그렇다면 용흥명성 항저우가 홈팀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죠. 용어명성 황저우 팀에서 이제 주장전에 한국 용병 이동훈 선수가 나와 있으면은 저장팀에서는 용병끼리 둘 수 없다라는 규정 때문에 김지석 선수를 주장전에 내보낼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서 지금 이런 오더가 나오게 됐습니다. 두 선수 비교인데요. 일단 한 번 대국한 적이 있고 그때 이동훈 선수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동훈 선수 같은 경우는 중국 갑조리그에서 정말 항상 너무나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요. 사실 한국 리그에서는 이동훈 선수가 정규 시즌 때는 그렇게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지 못했잖아요. 네네. 근데 꾸준하게 갑조리그에서는 정말 꾸준하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퉁멍청 선수를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 작년 중국 리그 성적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그런 만큼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전력이고요. 굉장히 재밌는 대국이 될 것 같아요. 네, 두 선수 물론 객관적인 전력 그리고 이름값으로 보면 역시 이동훈 선수가 좀 우세하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네, 하지만 지금 좀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통멍천 선수를 저희가 뭐 절대 무시할 만한 그런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네네. 아마 초반부터 끝날 때까지 굉장히 치열하게 만만치 않게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굉장히 타이트한 대결이 될 것 같은데요. 대국장에서 직접 확인하시죠. 제한 시간은 각자 2시간 25분, 1분 초읽기 5회가 주어집니다. 네, 이동훈 구단 100번. 역시 뭐 이것만 봐도 홈팀이 용명성 항저우라는 것이 좀 확실해 보이고요. 항상 저희가 이제 홈팀이 어딘지 확실히 모를 경우에 100을 가진 쪽이 거의 100%잖아요, 사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홈팀의 경우는 이제 흑백 특히 주장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장전에 대한 흑백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요. 네. 이제 이동훈의 100번을 뭐 기풍으로 봐도 당연히 100번을 편할 기사고요.
그런 홈앤어웨이 그런 개념은 좀 재밌는 것 같기는 해요. 네. 이제 팀마다 전략적으로 주장을 배치할 수가 있고 흑백을 결정지을 수가 있고요. 또 흑번을 잘 두는 기사가 있다면 원정팀에서 주장전을 내세울 만한 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100번은 상대팀에서 가져갈 테니까요. 네. 바둑은 양하점으로 시작이 됐고요. 퉁몽청 선수 같은 경우는 지난 연도 갑조리그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저장팀을 이적을 했거든요. 네. 저장팀에서도 이번에 김지석 선수 데려오고 좀 힘을 쓴 만큼 퉁몽청 선수한테 거는 기대도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이동훈 구단 같은 경우는 사실 커제 구단이 속해 있는 샤먼 팀에서 계속 있었었는데 이동훈 구단이 좀 주장전을 두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 팀을 옮겼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동훈 구단의 진정한 좀 시험 때 네. 항상 이제 중국 갑조리그에서 좋았지만 좀 평가 절하되는 부분이 있다면 주장전을 이제 커제 구단이 다 두면서 상대적으로 좀 약한 뭐 2지명, 3지명급 선수로 대구를 했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도 약간은 반쪽짜리 느낌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본인이 스스로 도전 정신을 좀 가지고 주장전에 출전을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성적이 좋기 때문에 역시 갑조리그는 주장전을 변해도 네. 이동훈 구단은 잘하는구나 싶습니다. 물론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요. 네,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은 라운드가 많이 진행 안 됐고 사실 매번 다 주장전에 나온 것은 아니었거든요. 지금도. 용원명성 항저우 같은 경우에는 한국 기사들의 좀 교두보 같은 느낌도 있는 게 신진서 구단이 작년에 용원명성 항저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이번에 또 수볼 항저우 팀으로 이동을 했거든요. 네. 두 항저우 팀 중에서 중국 기사들의 그 전력을 본다면 수볼 항저우 팀이 더 강하긴 하거든요. 네. 약간 같은 연고지의 팀이 있으면 약간 A팀, B팀 같은 느낌이기는 해요. 물론 후원사가 좀 다르긴 합니다만. 수볼 항저우 팀이 좀 더 확실히 두텁죠. 팀원들이. 나는 렌샤오 선수가 있기 때문에 네. 더 견고한 팀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저는 이동훈 구단의 이 팀을 옮긴 이 도전이 굉장히 높게 평가받을 만하다고 생각돼요. 사실 샤먼팀 같은 경우는 커제 구단이 있는 팀이라서 이동훈 구단이 그냥 늘 하던 대로 꾸준하게만 자기의 그 실력을 보여주면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팀이잖아요. 사실 샤먼팀 입장에서는 이동 구단을 굉장히 잡고 싶었겠죠. 네. 10승 2패라는 성적, 승률도 정확하고 꾸준히 뭔가 계속 좋았기 때문에 네. 커제 구단도 항상 좋았고 네. 그 두 선수를 가지고 보유하고 있다면 항상 우승 후보인 거니까요. 네.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데려가고 싶었을 텐데 이동훈 구단 본인이 원하는 부분이잖아요. 네. 주장전에 대한 욕심 그런 건 정말 칭찬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세계 대회를 보면은 결국 그런 강자들을 이겨내야 되거든요. 네. 양하점에 굉장히 좀 차분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뭐 이동훈 구단도 굉장히 차분한 기풍입니다만 퉁몽청 선수도 뭐 그렇게 적극적인 기사는 아니거든요. 네, 뭔가 그냥 전체적인 바둑의 균형을 잘 맞춰가면서 둔다.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밸런스가 잘 맞아 있고 판단이나 이런 균형 감각이 좀 뛰어난 기사. 네. 그렇다고 해서 그거 외에 뭐 특출난 장점 그리고 또 눈에 띄는 단점이 없는 네. 조금 어떻게 보면 평범하면서도 절대 평범하지가 않은 거죠. 저런 성적 거두고 있는 게 평범해서 거둘 수 있는 성적은 아니잖아요. 네. 또 세계 대회도 종종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기도 하고요. 3-3을 파고 들었고 초반은 뭐 요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무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진짜 요즘 기준이네요. 네. 뭐 몇 년 전이라면은 정말 충격적인 서로 포석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최근에는 뭐 좌상기 모양도 워낙 많이 나오는 모양이고요. 좌상기 이런 거 진행됐을 때 예전에는 당연히 이제 백이 세력을 이렇게 쌓았기 때문에 뭐 날일자를 걸쳐가면서 당연하게 이 세력을 살리는 작전을 뒀을 텐데 요즘에는 그냥 우학이든
우상기든 어디든 3-3 들어가면서 실리의 균형을 맞추는 이런 수들을 많이 두기 때문에 아주 평범한 포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제 인공지능이 봤을 때 세력 방향으로 집 모양을 키우는 것은 언제든지 견제 혹은 침투가 가능하고 그 정도로는 먼저 챙긴 집만큼 극복할 수가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모양을 넓히는 것보다는 상대가 집이 날 만한 모양을 먼저 제거하는 것이 더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인공지능은 말없이 숫자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젊은 기사들은 그런 퍼센테이지와 그런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받아들이고 가장 빠르게 좀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곳을 벌려간 것은 다음번에 이곳을 끊어갔을 때 뭐 이쪽 벌리는 공간을 막은 것도 있고 흑엔트도 약간 벌린 자리이긴 한데요. 오히려 이 자리가 조금 어색한 느낌인 건 착각인가요? 요즘에는 약간 저런 식으로 벌리는 수가 많이 나오진 않으니까요. 하지만 아무리 바둑이 좀 변했다고 해도 이것만큼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서로 이렇게 마주 보고 있는 곳의 가운데는 언제 둬도 좋은 자리입니다. 기존의 이런 바둑의 느낌들, 그러니까 뭐 원리나 격언 같은 것이 그런 게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사용하게 된 것뿐이고 과거의 말 중에서도 틀렸던 말도 있고 맞는 말도 있다. 이렇게 좀 변해가는 과정인데요. 확실히 좀 격언이나 이런 걸 사실 완전히 바꿔야 될 것 같기는 해요. 네. 또 그리고 잊혀졌던 수법들이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요. 예를 들면 소목의 날짜 걸침, 마늘모를 받는 장면은 한동안 좀 느리다고 안 뒀었잖아요. 네. 근데 뭐 지금은 너무 자연스럽게 많이 두게 되니까요. 이곳을 걸쳐간 것은 또 이제 이동훈 선수의 생각은 이런 식으로 두면은 좀 이쪽을 다시 또 백이 오겠다라는 생각일까요? 좀 견제할 수도 있고 제 생각에는 근데 날짜로 받으면은 왠지 그냥 습관적으로 생각나는 아 붙임수요? 네. 그냥 날짜를 받으면 붙여가야지. 약간 이게 일종의 세트 메뉴라고 해야 되나요? 너무 이어지는 연결 동작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런데요. 너무 자연스럽게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그 동작을 사전을 하는 퉁멍청 선수고요. 진짜 저수는 인공지능 나오기 전에 뒀으면은 지금 같은 장면에는 뭐 엄청나게 혼날 만한 수라고 봐야죠. 흑은 어차피 저곳을 둔다고 우하기가 집이 아닌데 백은 지금 좌하기 쪽과 돌이 맞물려져서 뭐 세 칸이든 두 칸이든 두게 되면은 자세가 너무 좋다라고 해서 당연히 대학수라고 평가를 받을 텐데 최근에는 하변 집은 이렇게 지어주더라도 우하기 쪽을 차지하면서 가면 둘 수 있다. 많이 나오는 수법 중에 하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좀 혼란스러울 것 같긴 해요. 일단 과거에는 길 이상으로 절대 두면 안 된다는 그런 수법이었는데 워낙 빠르게 변하고 있고 심지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백돌이 좀 머리를 내밀면서 이쪽의 발전성까지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이곳을 붙여간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 좀 효율로 다가가면 이 집을 만들 수만 있다면 이쪽에 집을 좀 내줘도 괜찮다가 이제 인공지능식 계산법이거든요. 네. 제가 설명을 하면서도 이건 충분히 좀 혼란스러울 수 있겠다. 과거부터 바둑을 좋아하셨던 수십 년간 바둑을 좋아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바뀐 거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수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추어 분들에게 설명할 때 프로들이 요즘에 이렇게 두긴 하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두지 말라고 많이 설명을 하긴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늘어주고 두터운 모양을 해주면은 이런 데서 이제 딱 사실 이런 수를 둘 때의 생각은 내 집이 어느 정도 늘어나고 상대 집은 어느 정도니까 들어가든지 삭감하든지 모든 게 이제 계산에 관련된 수법이잖아요. 네네. 근데 계산이 이렇게 정확하게 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두텁게 해주고 결국 들어가면 거기서 심하게 일방적으로 공격을 당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 모양은
이런 게 있긴 하지만 그 이후 진행이 좀 어렵기 때문에 좀 별로 안 두는 것이, 그러니까 원래 알던 대로 여기에 이제 흑돌이 있어서 공격할 때는 두면 좋지만 그냥 실리를 차지하고 그걸 이제 계산으로 인해서 막 깎아가면서 삭감하면서 두는 거는 두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곤 합니다. 그냥 뭐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 제가 이제 바둑 팬이라면 네. 프로 기사들이 둔 수를 그대로 두고 싶을 것 같거든요. 지금 하신 말이 정확하게 맞아요. 제가 어디서 강의를 해요. 예를 들어 네. 이야기를 해요. 강의가 끝나고 대국을 하시면 이거는 이렇지만 두지 마세요 하는 거를 그대로 두십니다. 아무래도 항상 보셨던 모양이거든요. 네. 프로 기사들이 그렇게 돕고 왜 제가 그런 느낌을 공감을 하냐면 이제 저도 요새는 안 합니다만 과거에 컴퓨터 게임 같은 거 할 때 네네네. 이제 스타크래프트가 한참 유행할 때 이제 TV로 종종 보면은 그렇죠. 이제 프로 선수들의 빌드라고 하나요? 초반 포석 같은 게 있는데 네. 절대 실력이 안 되거든요. 이게 왜 그렇게 하는지도 몰라요. 그냥 그렇게 프로 선수가 했기 때문에 따라 해보고 싶은 마음이 네. 커서 그걸 따라 해보려고 게임을 해요. 그렇죠. 그다음에 뭐 그거 안 돼서 망해서 그러면 그냥 나갔다 다시 하면 되지. 약간 이 마인드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정말 지금 두는 수법들도 프로 기사들이 종종 두는 수법들인데 네.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수법이거든요. 네. 근데 굉장히 돋보시고 싶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흑이 두는 수법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수는 이제 알파고가 보여주면서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수법이고 5선 어깨 지품이잖아요. 네. 집을 지켜주더라도 어떻게 보면 중복이다. 그리고 여기 이 돌이 한 칸 뛰면서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 모양이 커지면은 전체적으로 흑이 오히려 활발하다. 백이 하나 정도까지는 밀지만 더 이상 받아서 집을 지키는 것은 거의 나오지 않고 지금 같은 경우는 백이 이 부분 흑과 흑이 연결되면서 그 세력이 되지 못하도록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말씀하셨던 부분으로 백돌이 뛰어나왔고요. 약간은 전투가 시작될 기미는 있는데 이동훈 선수의 바둑이다 보니까 확 불이 붙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이야기하셨지만 퉁멍청 7단도 엄청 적극적인 바둑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오히려 부드럽게 두는 안정형 기풍에 가깝죠. 전투력이 그렇게 탁월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기사기도 하고요. 네. 두 선수가 전투가 다 약하진 않지만 스타일 자체가 전투를 먼저 막 걸어가는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 대국을 예상해 본다면은 물론 바둑을 두면서 전투가 안 일어나긴 어렵지만 서로 뭐 끝장 싸움 같은 것은 거의 안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다만 그래도 저희가 좀 기대하는 건 최근에 이동훈 구단이 좀 변했잖아요. 그렇죠. 구리 구단 올 때 대말 잡기도 하고요. 좀 변화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동훈 구단이 먼저 싸움을 걸어간다면 사실 퉁멍청 선수도 피하진 않거든요. 그렇죠. 더구나 상대가 전투력이 세다고 인정을 하면 조금 피해 다닐 수도 있는데 해볼만 하다고 생각할 것 가능성이 같아요. 높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동훈 구단이 전투력으로 세계 무대에서 뭐 탑을 찍은 건 아니니까요. 네. 지금 이동훈 구단이 눈목자로 나가면서 일단 흑과 흑의 연결은 차단했고요. 퉁멍청 7단도 백의 모양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흑의 생각은 이곳을 이제 선수로 두텁게 만든 이후에 나와서 끊으면은 중앙을 지키게 되면 단수 치고 이렇게 단수 쳐서 뚫어가는 자세가 워낙 좋거든요. 이거는 정말 곤란한 모양이죠. 네, 백이 이제 하변을 지키면은 중앙 쪽 이제 끊고 뭐 는다든지 해서 이런 식으로 전투를 펼치면 좌변이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괜찮다. 일단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백의 약점을 찔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동훈 구단이 조금은 멀리 갔다라고 이제 퉁멍청 선수는 생각을 하면서 네. 좀 찔러 들어간 거고요. 이동훈 구단은 애초에 눈목자를 갈 때부터 이 정도는 예상하고 진행을 했을 겁니다. 이 수를 안 보고 저 눈목자를 뒀다가는 큰일 날 수 있기 때문에 눈목자를 두는 경우가 생기면 최소한 흑이 바로 이 붙여서 전투를 펼칠 때 어떤 대비책은 있고 둬야 됩니다. 그렇죠. 이수만큼은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두실 때도 이 싸움에 대한 생각 없이 두면 진짜 바로 끝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흑도 마찬가지입니다. 흑도 이거를 바로 끊어가는 수는 뭐 너무 눈에 보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가 흑에 두면은
바로 이 끊어지는 수가 생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비를 가지고 싸움을 해야 됩니다. 붙여가는 쪽도 그리고 눈목자리 가는 쪽, 두는 쪽도 모두 미리 준비가 되고 둬야 돼요. 네. 또 준비한 수는 이어두는 수였네요. 아, 백의 생각은 그러면 여기를 나와서 이제 흑이 약점을 지킬 때 귀를 받겠다라는 뜻이 아니죠. 귀를 네. 받을 거면은 처음부터 그냥 받았으면 되니까요. 네. 아, 그럼 이동훈 구단의 생각은 흑이 약점을 지키면 나도 뭐 있던지 호구치던지 해서 중앙 쪽을 약점을 지키고 그때 귀를 차지하면 여기를 이제 막던지 호구치던지 해서 지키면 된다. 실리는 빼앗겼지만 중앙 쪽 부분이 두터워지면서 이 두 점을 공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균형은 맞는다. 그렇게 지금 보는 것 같습니다. 또 배석도 흙이 이렇게 꼬부려서 좌변적으로 키우는 모양이었기 때문에 중앙에 투자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한 것 같아요. 이쪽 단순히 두 점 공격뿐만 아니라 좌변에도 좀 영향을 끼치는 자리에 백돌이 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도 좀 염두에 두고 움직이는 이동훈 구단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이제 뭐 흙은 당연히 이런 자리는 꽉 조여서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백이 물론 막는 수가 될 때는 단수 치는 게 아프기 때문에 이어줄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애초부터 싸움 자체가 백돌이 위기를 못 둔다는 전제 하에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자리는 꽉 채워서 여기 자충을 좀 채우는 게 중요합니다. 뭔가 이동훈 구단이 귀를 차지하는 수를 뒀다면은 전투가 크게 번졌을 텐데 두텁게 처리하면서 하변일 때는 뭐 이 정도로 일단 일단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종의 1차 국지전이 서로가 타협점을 찾아가는 그런 1차적 전투였고요. 이제 판은 굉장히 좀 좁아진 느낌이 드네요. 서로 한쪽이 정리가 되고 나니까 굉장히 좀 잘게 쪼개진 상태긴 합니다만 글쎄요. 좀 바둑판이 좀 들어찬 느낌도 들고요. 아직까지는 뭐 누가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렇게 말하기 어렵고요. 이런 식이 된다면 포인트는 상변 쪽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상변 쪽 흙의 모양이 뭐 집이 될 것인지 그런 부분도 지켜봐야 되고요. 이동훈 구단의 갑조리그 호성적은 항상 좀 신기한 것 같기는 해요. 네. 왜냐하면 갑조리그에서 성적이 좋으면 이제 한국 바둑리그도 성적이 같이 좋아져야 되는데 한국 바둑리그는 또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한국 바둑 리그가 항상 이제 워낙 본인 랭킹이 높고 실력이 출중하기 때문에 당연히 뭐 주장 내지 이지명 뭐 지금 거의 무조건 주장으로 뽑히고요. 이러는데 정규 시즌 성적은 항상 굉장히 기대에 못 미치거든요. 물론 플레이오프 올라가면은 너무나도 좋은 모습 보여주지만 정규 시즌 때 이동훈 구단에게 바라는 성적은 지금까지 일단 거둬준 적은 없어요. 근데 갑조 리그는 너무나도 항상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정말 두 얼굴이라 느껴지는 게 한국 바둑리그에서 안 좋으면 쭉 안 좋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포스트 시즌 또 엄청 잘하거든요. 네. 우승 결정국 여러 번 뒀을 정도로 강심장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참 이동훈 구단은 보면 볼수록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이게 다채로운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결과들 자체가 일관성이 보통 있잖아요. 네. 어느 한쪽 뭐 장고가 좋으면 장고가 좋고 속기가 좋으면 속기가 좋고 아니면 둘 다 좋거나 뭐 이런 식이어야 되는데 이동훈 구단은 항상 결과가 묘했습니다.
그래서 플레이오프를 확정 지을 만한 강팀이라면 이동훈 구단을 데려가는 게 항상 좋죠. 네, 그렇죠. 플레이오프에서는 에이스로 다시 변신을 하기 때문에 이동훈 구단은 물론 뭐 속기전에서 우승한 경력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장고가 좀 더 어울리는 그런 바둑을 구사하고 잘 둡니다. 저는 갑조리그가 그래서 본인이 좀 편하게 좀 두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호흡 자체를 장기전으로 이끌어가는 시간, 네. 제한 시간적인 부분들이 좀 이동훈 구단한테 좀 편하게 느껴진다. 네. 그리고 물론 이 부분은 좀 직접 물어봐야겠지만 좀 과묵한 성격이기 때문에 조금은 혼자 있는 것이 그렇게 불편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너무 크게 안 불편할 것 같은데요. 평소에 사람이 주변에 있어서 크게 말을 거는 스타일이 네. 아니다 보니까 물론 속마음이 알 수 없겠습니다만 보이는 걸로는 일단 뭐 이동훈 구단이 물론 친한 기사들도 많이 있긴 하지만 막 같이 어울려서 자주 놀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아직도 굉장히 어린 나이기 때문에 이탈을 빨리 해서 네. 연차가 굉장히 많이 쌓였습니다만 이동훈 구단도 이제 22살 굉장히 어리거든요. 너무 어릴 때부터 봐서 이제 바둑 팬분들이 보시기에는 이제는 거의 뭐 한 30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들 수도 있는데 아직 20대 초반이고 그러니까 사실 바둑 팬들이 많이 보시는 상황은 좋은 성적을 거두는 기사들이잖아요. 네. 워낙 어릴 때부터 좋은 성적을 거두다 보니까 너무 눈에 익고 이름도 많이 들어봤는데 아직 22살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네. 지금 백이 둔 곳이 사실 굉장히 좋습니다. 흙이 여기 날일자로 둬서 이 곳도 워낙 좋긴 하지만 흙은 실리로만 본다면은 차라리 그냥 여기 돌이 오기 전에요. 이 자리 네. 둬서 이렇게 좌변을 지키는 것도 굉장히 큰 곳이었습니다. 이동훈 구단이 흑겼으면 뒀을 것 같아요. 무조건 뒀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정리를 했을 것 같은데 약간 퉁멍청 선수는 약간의 이쪽 두터움을 좀 의식한 느낌이에요. 이쪽 두터움을 쌓았지만 사실 멀리서 보면 이쪽도 압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견제. 좀 신경을 쓴 것 같은데 아예 실리로 챙겨버렸으면 이동훈 구단 입장에서 좀 더 답답하게 느끼지 않았을까 네. 생각이 됩니다. 좌변 쪽 붙이고 들어가는 수 이것만 하더라도 그 이후에 계속 두지 않더라도 이미 득을 조금 본 상황입니다. 많이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흙이 여기를 두고 또 둬도 여기 집이 나는 선 자체가 한 줄 이상 줄어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중앙에 백이 좀 더 활용을 하면서 발언권이 더 백의 두텀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고요. 이 자체로만 해도 굉장히 이득입니다. 붙여가면서 하변부터 다시 또 전투를 시작해보자. 오늘 이동훈 구단 조금 적극적인 것 같은데요. 지금 저거 붙여간 것 같은 경우는 이제 흑한테 물어보는 거죠. 넘겨줄래? 아니면 차단을 할래? 먼저 물어봐서 차단을 하면은 뭔가 좀 듣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삭감하는데 도움을 많이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이쪽 일대가 선수가 듣죠. 그리고 그렇다고 흑이 지금 여기를 두기에는 좀 멋쩍잖아요. 워낙 두텁게 둬놨죠 그 좀 전에. 날짜까지 둬놓고 여기도 또 내주면 집이라는 게 사실 별로 안 된 거잖아요. 네. 이렇게 둘 거면 여기를 안 뒀겠죠. 안 두고 이쪽을 두고 타겟을 중심을 풀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통멍청 선수도 일단 차단하면서 전투를 시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단하려고 처음부터 저 붙이는 수는 어느 정도 이제 백이 둘 때 예측이 되는 수순이었기 때문에 저길 붙이면 난 차단을 해서 싸울 거야 라고 생각하고 우상기 쪽을 좀 두텁게 둬놨죠. 묘하게 두네요. 지금이 타이밍이다라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이쪽에 한 칸 떼는 수도 선수지만 때때로는 이곳을 네. 선수로 할 때도 있잖아요. 지금 붙여간 수의 의미는 역시 젖혀가면 끊어가겠다.
보통 이렇게 듣는 것들이 많으면은 흑 입장에서 전투할 때 굉장히 피곤하잖아요. 오히려 결정 안 했을 때 더 답답하죠. 네. 여러 가지로 선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할 범주가 늘어나게 되는데요. 지금은 끊어지면 이 싸움은 백이 좋아 보여요. 네. 듣는 게 많아서 이런 상황은 웬만하면 백 쪽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백이 이걸 뭐 다 없애버리겠다가 아니라 이 두 점이든 이 한 점이든 어느 한쪽만 잡아도 백이 만족이 싸움이기 때문에 충분히 백이 싸울 수 있는 상황이고요. 끊어가는 거를 목표에 두고 붙여가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런 행만은 조금 어렵지만 재밌는 수법이긴 해요. 네. 이 수의 의미만 확실히 파악할 수 있다면 충분히 둬보셔도 괜찮을 만한 수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런 부분을 줄 때 이제 생각하시면 좋은 게 어떤 수익기를 끝까지 하고는 사실 프로 기사들도 저 모양에서 아 젖히면 끊어서 최선이 뭐야라고는 수익기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내가 안 되는 것만큼 흑이 오히려 훨씬 더 안 될 확률이 높습니다. 훨씬 더 괴로워요, 수익기 자체가. 그러니까 내가 잘 모르겠다고 안 되기보다는 아 내가 이 정도 어지러우면은 상대는 신경 쓸 때가 또 있으니까 더 어지럽겠지 하면서 선택을 해보셔도 좋습니다. 이런 말 하면 좀 뭐 할지 모르지만 그냥 끊으시지 않을까요? 아, 저희도 다 못 읽고 듣잖아요. 네, 당연히 헷갈려들 때 한번 끊어보실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그럼 그 다음에는 이제 수익계 더 세신 분이 네. 이기는 그런 바둑이 되겠죠. 또 프로바둑에서는 아까 같은 모양이 나오면 흑이 훨씬 더 이제 신경 쓸 것이 많다라고 생각하고 거의 그런 모양을 흑 쪽에서 만들지 않고 지금처럼 이제 늘고 날일자로 나가면서 여기는 이제 백이 이제는 여기보다는 아마 한 칸 뛰겠죠. 한 네. 칸 뛰고 이어서 이런 정도로 진행이 되고 백은 백 나름대로 중앙 쪽에서 나오면서 불만 없고 흑은 싸우는 것보다는 그래도 일단 중앙 쪽으로 같이 나오는 것이 행마하기가 편하다. 그렇게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제 뭐 붙이는 수도 추천을 드렸습니다. 나와서 이렇게 한번 참는 것도 충분히 좀 의미가 있는 행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한번 참아두면 또 분명히 싸울 기회가 오기 때문에 좀 참는 것도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 프로 기사들은 붙였을 때 상대 의도가 눈에 보이면 웬만하면 그냥 늘잖아요. 네, 그렇죠. 젖히는 건 분명히 상대가 고민을 하고 왔을 테니까 저런 장면에서 이제 흑이 젖힐 때는 오히려 거의 확실하게 수순으로 어떤 수순으로 끝이 날 텐데 만족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 한 이거 잘 모르겠다 싶으면은 늘죠. 늘죠. 어느 네. 쪽이든 뒤쪽이든 앞쪽으로 나가든 어느 한쪽으로 늘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모양 자체가 굉장히 프로 기사들 입장에서 흔하게 나오는 모양이고요. 흑은 한 칸 뛰면서 완벽하진 않지만 이제 좌변 쪽으로 연결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 좌상기 쪽 백의 사활도 조금 노려보겠다. 그렇게 지금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들여다보는 행마는 이어달라는 거죠. 흑이 이었을 때 이게 나오는 자세가 조금 더 낫다. 왜냐면 여기 돌이 없다면 흑은 다시 또 날짜 나갔을 텐데 이 한 점이 이득이 되고 있거든요. 싸움에 있어서 분명히 큰 힘이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타이밍은 아주 좋습니다. 고수들의 행마법 중에 하나죠. 나오기 전에 하나 들여다보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백이 아마 당장 나가지는 않을 거예요. 당장은 뭐 좌상기 사활이 걸려있지가 않기 때문에 저곳이 이제 걸렸을 때 나가는 수를 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백대마가 조금은 불안정하다. 근데 아예 지켜두면서 일단 이 자체로 이득이다. 그리고 굳이 나가지 않아도 이쪽으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체만으로도 충분하고 그리고 이걸 먼저 안 두고 그러니까 먼저 교환을 해놓고 여기를 뒀다면 그때는 흑이 이어주지 않고 무조건 반반하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이 돌이 없었기 때문에 반반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려웠고요. 저런 게 이제 딱 깔끔한 수순이죠. 반발하지 못하도록. 그렇죠. 이쪽부터 백의 수순은 좋습니다. 이쪽을 끝까지 안 해놓고 있어서 흑으로 하여금 못 두게 하는 것도 그렇고요. 이쪽 짚어놓고 이거 두는 것도 흑한테 좀 선택권을 강요하는 거죠.
지금은 뭐 거의 연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뭐 아직까지 유불리가 판단이 안 되는 지점이긴 합니다만 백으로 좀 두고 싶어요. 저도 이 정도 되면은, 그러니까 백이 뭐가 잘 돼서 이렇게 백을 가지고 싶다라는 느낌보다 그 더미 7집 판일 때 중반까지 넘어왔을 때 흑이 확실하게 뭔가 주도권을 갖고 있다라는 느낌이 없으면은 왠지 백이 좀 잘 풀어나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저는 또 그런 면에서 뭐 통멍전투일단이 큰 실수를 한 건 하나도 없지만 그래도 이동훈 구단이 좀 느긋하게 판을 잘 짜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이 특유의 백돌들 모양이 굉장히 탄력들이 많은 돌들이어서 개인적으로 제 취향상 백으로 좀 두고 싶은 바둑이기도 해요. 어느 정도 백집 견고하게 짜여져 있으면서도 또 어느 정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기도 하고요. 그 자리 좋네요. 그 자리는 백의 저 끊어진 약점을 없앰과 동시에 이쪽 흑도를 좀 압박하는 의미도 있고요. 또 중앙 쪽에 그리고 나중에 백집을 좀 기대할 수 있는 네, 굉장히 좋은 경쾌한 행마입니다. 거기까지 압박을 가나요? 안에서 살아라. 자, 퉁멍청 선수는 압박을 하는데요. 이러면 이동훈 선수는 안 나갈 수가 없죠. 이렇게 압박을 해왔을 때를 위해서 사실 이것을 들여다본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지금은 뭐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꼬부리고 싶은데요. 네. 꼬부리면서 단순히 모양이 안 좋긴 합니다만 이곳과 이곳이 연결이 돼버리면 이 흑돌이 위험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압박이 되는 겁니다. 일단 저거는 저 미러 관수는 퉁멍청 선수의 좀 전투 시작점, 네. 전투를 한번 해보겠다라는 의사 표시로 보이거든요. 통멍전투일단이 뭔가 살짝 기분 나쁘다고 보고 지금 너무 백이 나오는 것이 뻔히 보이는데도 자산기를 밀었다는 것은 여기서부터 판을 조금 흔들어 보겠다 그런 뜻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좀 아무래도 시청자 여러분들이 바둑을 보실 때 좀 전투가 돼야 좀 즐거운 느낌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저희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이렇게 되면 조금 상관 쪽에서 좀 불이 붙을 그런 기미가 보입니다. 통멍전투일단 생각은 이제 여기를 붙일 때 지금 손을 뺐는데 백이 만약에 이런 곳을 이렇게 계속 받아주면은 쉬워서 백이 한 발 나오긴 했지만 다시 봉쇄가 가능하다 그런 뜻이었고요. 예를 들어 이런 데를 젖혀도 늘어서 그냥 두어주면 나갈 때 또 끊어서 싸울 수 있다 이런 뜻이었죠 지금. 네. 그러니까 아예 상대를 안 해준 거죠. 이동훈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별다른 수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지금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침착하게 둔다면 그냥 단수 치고 이런 대로 뭐 있던지 호구 쳐서 두는 게 침착한 수법인데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런 변화라면은 계속해서 백이 뭔가 그래도 좀 두기 편한 바둑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끊었어요. 시작되나요? 여기서 전투. 지금 퉁멍청칠단 생각은 나오고 이렇게 백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여기 돌 때문에 단수 쳐서 이 돌이 잡히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자충이라서 중앙 같은 경우도 막아도 단수 치고 나오면 되니까 백이 지금 위험한 거 아니냐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흑은 뭐 중앙으로 나오는 한 수고요.
머리가 지끈 아파올 만큼 복잡한데 네. 또 보는 입장에서 굉장히 재밌을 것 같은 전투가 시작이 되는데요. 그냥 흙이 빠져나온다면 백은 저걸 뭐 젖혀야 되나요? 늘어야 되나요? 일단 느낌상 석전머리는 너무 두고 싶죠. 네, 석전머리는. 일단 뭐 아무리 격언이 사라졌다고 해도 일단 석전머리는 일단 두고 싶습니다. 이게 흙이 뭐 끊어서 진행이 되게 되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백이 요길도 쓸 때 흙이 좀 괴롭거든요. 끊을 수가 없으니까요. 네. 있는 게 양쪽으로 끊어지는 맛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야 되는데 여기를 단수 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은 이 백도에 좀 탄력이 있어서 쉽게 잡히는 모양이 아니거든요. 저돌이 뭐 잡히지만 않는다면 중앙 쪽에 지금 백이 좀 두텁기 때문에 백이 괜찮다고 볼 수 있고요. 일단 흙은 좀 다르게 둘려나요? 붙여갔어요. 저기는 젖히면 그러면은 단수를 일단 가장 먼저 끼우는 수 같은 경우에는 이걸로 그냥 간단하게 안 되고요. 네, 그렇죠. 이거는 축이죠. 축으로 잡히기 때문에 이쪽 약점이 있어도 당장 결행하기는 좀 어려운 모양이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이쪽 젖히는 거가요? 일단 백이 요게를 그냥 두면은 역시 이었을 때 차단을 당하기 때문에 위험하고요. 요게를 젖히는 게 어떨까 싶어요. 또 뭐 걸리는 부분이 맞는데요. 여기가 여기를 단수 치는 것 같은 경우는 항상 이었을 때 이 한 점은 절대 요소이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되고 서로 굉장히 복잡하네요. 일단 늘면 끊을 수는 없어요. 다시 빠져나와야 되는데 있게 되면은 흙이 그 넉점 혹시 잡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쵸. 이걸 뭐 당장은 또 붙이는 것도 쉽지 않죠. 당장 붙이는 것은 이걸 두고 버티고 제가 하면서도 굉장히 복잡하네요. 이렇게 두고 이거는 그 거기 땅에서 지금 축작문이 아니라는 건가요? 네, 그렇긴 합니다만 이거는 사실 버려도 저 흙걸 그냥 버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뭐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두면은 일단 이 흙돌부터 일단 위험하거든요. 네. 이 싸움은 좀 백이 유리합니다. 일단 젖혀가면서 싸우면은 머리 아프긴 하지만 저는 흙이 훨씬 더 머리 아플 것 같은데요. 네, 백이 유리한 싸움이라고 네. 생각이 되거든요. 이건 그냥 안에서 살겠다라는 건데 아쉬운데요. 이동 구단이 좀 판을 편하다고 보나요? 지금 선택은 좀 전에 이야기하셨던 이곳으로 젖히고 뒀다면은 물론 백도 머리 아프겠지만 흙이 훨씬 더 흙은 잡아도 주변이 다치거나 뭐 중앙이 너무 철벽이 되거나 그러면 좀 안 되기 때문에 흙 쪽이 훨씬 더 어려운 싸움이었거든요. 이거는 아쉬워요. 이거는 확실히 아쉬운 선택인 게 이제 백이 살려면 결국은 이런 데를 단수치고 이런 식으로 둬서 살아야 되는데 살려면 이런 데 선수가 들어야 되니까 흑돌이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아까 같은 경우에 버렸다면 오히려 이쪽에 백이 끝내기가 할 수 있는 자리였는데 그리고 여기가 또 두터워졌고요. 흙이 또 빠져나간다면 이 돌은 잡힐 돌은 아니거든요. 여기 흙이 좀 두터워진 게 마음에 좀 안 듭니다. 이러면 우변 쪽에 흙집이 날 가능성이 생겼거든요. 이동 구단이 아마도 이 저진수를 수익기를 하다가 이게 상변이 돌이 내가 조금이라도 잡힐 수가 있겠구나 생각한 것 같은데 그거를 버렸어도 좀 전에 이야기하신 대로 버렸어도 이런 비마 끝내기로 하면 사실 그렇게 큰 집이 아니기 때문에 중앙 쪽이 두터워지는 게 오히려 백한테는 더 좋았을 수 있습니다. 뭔가 조금 유리하다라고 느껴졌던 흐름이었는데 지금은 통멍청 7단의 승부수가 어떻게 보면 통했고 바둑은 다시 만만치 않아 보이네요. 조금 아쉽네요. 확실히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찾아온 타이밍이었는데 약간은 한 박자를 늦춰버리면서 흙도 숨통이 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언급하는 게 내가 압박을 받는 만큼 상대도 압박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서로 편한 길을 선택하면서 또 좀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좀 생겼습니다. 더구나 상변 쪽의 백모양 같은 경우에는 깔끔하게 100% 살아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것이 주변에 이쪽 흑돌이 언제든지 선수가 되기 시작하면은 이쪽과 이쪽이 엉키거든요. 근데 여길 뒀어요? 되게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저길 들여다봐서 흑한테 어느 쪽으로 이을 것인지 일단 물어봤고, 저 이쪽으로 이었다면은 백이 젖히는 게 가능했으니까요. 집으로 굉장히 큰 이득이죠. 막는 게 안 되니까요. 이쪽 끊고 이걸 둬도 잡히니까요. 지금 타이밍에 이렇게 본다면 역시 좌변 쪽 백이 붙여서 둔 거 있잖아요. 처음에. 네, 여기요. 네. 거기가 엄청 크네요. 흑이 집으로 지키는 게 확실히 나았겠습니다. 이 돌은 확실히 이상했고 심지어 여기서 전투에서 약간 득을 봤는데조차도 이수는 찬성하기 힘들 정도로 네. 이 자리가 좋았습니다. 지금 저친수의 의미는 흑이 이어주면 집으로 득이고 역시 이쪽을 압박하는 이 흑돌까지도 좀 쫓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큰 이득이거든요. 그렇죠. 좋은데요? 이거 아마 이것 때문에 저 상변적으로 쉽게 처리한 게 아닌가 싶어요. 이동 구단은 여기에 이제 조금 득볼 것이 있어서 상변을 무리하게 더 어지럽게 갈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한 것 같고, 퉁멍칠단은 물론 이 귀에 당하는 끄내기가 너무 아프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상황 자체가 이 좌중앙 쪽의 전투가 굉장히 서로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래도 보통이라면 몰라도 이곳으로 있는 게 낫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마 이동훈 구단이라서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워낙 뒤에 후반부에 강점이 있는 기사라고 소문이 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데 당하다 집으로 가면 내가 지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을 분명히 줬을 것 같거든요. 어쨌든 치중 가는 타이밍 굉장히 좋았고요. 지금 싸움도 일단 흑이 느는 순간 여기가 바로 잡히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흑이 여기 돌아와야 돼요. 그러면 이 싸움 죽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축으로 일단 잡혔고 저기가 두터워지면은 흑이 전체 돌들이 다 얇아지기 때문에 뭔가 흑이 좀 행마가 약간 이상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좀 물러나는 판단, 좀 손해를 보는 판단이 좀 더 정확했을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되면서 조금 더 다시 또 주도권을 백이 찾아온 느낌이 들어요. 좌변 좌하게 들여다보는 수는 진짜 너무나도 좋은 응수타진이네요. 정말 응수타진이라고 하면은 가장 교본에 나와야 될 것 같은 정확한 응수타진이었고요. 지금 두 점을 잡으면서 좌변 쪽을 백이 차지했는데 흑의 노림은 그런 거예요. 이 두 점을 축머리를 이용해서 이 돌과 이 돌이 연결이 되게 되면 이 백돌이 살아야 되고 그 사는 과정에 이 백돌이 다치게 된다. 네. 양쪽을 좀 바라보고 있는 거거든요. 과연 충머리가 어디까지 들을 것인지. 일단 하나 더 젖혀서 지금 흑이 나오는 게 가능하긴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하지만 여기를 뒀을 때 굉장히 곤란해요. 근데 끊어서 팩감이랄 게 마땅치가 않고요. 그렇죠. 백이 연결하는 순간 또 좌상기 쪽을 또 잡자는 팩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흑 쪽에서 패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적당한 타이밍 이 정도 팩감은 또 안 받을 수도 있거든요. 네. 일단 좌변 쪽에서 이동훈 구단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운영하면서 뭔가 주도권을 잡고 있고요. 지금 흑돌과 백돌이 굉장히 복잡하게 엉킨 싸움이 이어질 것 같은 상황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